안녕하십니까. 조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일성 어떻게 인물이 되었나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는 어떻게 인물이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3대 세습까지 할 수 있었다. 그 결론입니다. 먼저 김일성이가 어떻게 되었나 말하기 전에 우선 도선풍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도선국사 제34대 전수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도선풍수는 신라 말기 1100년 전에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된 풍수지리학입니다. 이 풍수는 신한계 무령설이라는 풍수지리학입니다. 이때부터 1100년 전부터 신한계 무령설이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가 돼가지고 1000년 전부터 전수돼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나 어떤 책이나 그런 것이 전해온 게 아니라 입으로만 말로만 해서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풍수지리학이 왜 1000년 전부터 입으로만 구전으로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그런 존재가 인물이 될 것 같아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이 비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풍수지리학의 결론은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인물이 되려면 그 조상의 묘가 그 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귀성, 귀한 인물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귀성이 조상의 묘를 묘에 귀성 있는 곳에 조상의 묘를 쓰면 이렇게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는 바로 그 선대의 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생전에 있을 때에 만일 김일성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태어났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영향으로 김일성이 같은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상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정조나 고조에 의해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비전됐는가? 그 예로부터 명당이라고 하면 우리 선량한 사람보다는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명당을 더 밝힙니다. 그래서 그 옛날 권력시대, 완력시대에는 이 명당이 있다 그러면 그런 포악한 사람에 의해서,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명당을 밝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전시킨 거죠. 왜냐? 포악한 사람은 포악한 자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내듯이 이 선량한 사람은 선량한 자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완력시대, 권력시대에는 공개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구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같은 자손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풍수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명당자리에 맞추지 않으면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정말 비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보시더라도 지금 김일성의 4대, 5대 조상묘라 그러면 이제 북한의 어느 곳에 있을 텐데요. 그 묘를 가보면 틀림없이 명당인 것입니다. 다만 풍수가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보면 이 풍수가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못했겠죠. 그러니까 책임이 풍수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수가가 사후에도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면 풍수가가 역할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 욕심이 많거나, 그러니까 이 못된 정치인들 아니면 아주 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명당을 밝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신안계 무령설 풍수지리를 이제 공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젠 공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렇게 함부로 뭐 명당을 잡아달라, 또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지금은 공개를 해서 풍수지리학이 과연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나 나라의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젠 공개하는 것입니다. 민주화도 민주화지만 이 풍수를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우리 인간사, 세상사 90%는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시대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30살 때에 선생님께 이 도선 풍수를 전수받으면서 비전시킬 것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당위성을 왜 이제 공개해야 되는가라는 당위성을 15가지를 선생님한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고 정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왜? 풍수지리학은 자연을 활용하는 것인데 모든 산야에 자연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 자연이 훼손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산이 70%이기 때문에 이 산이 마구 훼손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당장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한 곳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우리 산야 70% 중에 많은 것이 훼손된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첫째 그 이유를 들었죠. 그리고 장묘문화가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는데요. 이 좋은 길지에 매장하면 좋죠. 그러나 흉지에 매장하면 흉지만큼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손들이, 국민들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회에 도움이 안 돼, 나라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 묘지가 2천만 기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 2천만 기 중에 99%가 다 잘못 썼거든요. 좋은 길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 우리는 예로부터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속설이 있고 그것이 관례로서 내려왔는데요. 그 말이 정확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묘지라면 좋은데 나쁜 묘지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면 99%가 다 잘못 썼다고 보면 이거는 우리 개인이나 국민이나 나라의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좋은 음덕을 받겠다고 매장을 했는데 99%가 다 잘못됐다면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로 엄청납니다. 99% 잘못 썼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1%라고 합니다. 그 1% 제외하고는 나쁜 영향이 미쳤다는, 그 1%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나쁜 영향이 미쳤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봤을 때에 차라리 99% 화장을 하고 길지는 1%도 안 되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 국토가 훼손되지 않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또 장려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장려 문화를 화장 문화로 오래전부터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묘자리는 당연히 묘를 써야죠. 왜냐? 좋은 만큼 조금만 좋아도 우리나라 재벌 조상묘가 그렇게 큰 명당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명당이 아니라도 그만큼은 발전하고 있듯이 우리 나라 산에는 그래도 좋은 명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하는 사람한테 써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선생님한테 이걸 얘기한 겁니다. 99% 묘를 잘못 썼는데 이 장려 문화에도 이 화장이 좋다라는 그런 우리 국민한테 논리를 펴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15가지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이 그러면 장려 화장 문화부터 점차적으로 공개를 해라라는 그런 허락을 받고 제가 94년도에 그러니까 풍수 입문한 지 10년 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 논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풍수지리 허화실편에서 풍수지리학을 정자 실험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 제가 이 풍수지리학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과학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설이에요. 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설이라는 것은. 그러나 과학은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과학은 누가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학을 그때부터 본격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첫째는 우리 산야의 산야를 보호하고 장려 문화를 화장 문화를 해야 되고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는요 이제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나라나 기업이나 다 똑같이 그 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풍수에서 밝혀낸 것이 운입니다. 운명. 그래서 좋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풍수지리학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걸 공개해서 우리 국민이 사람이 사망해서 좋은 길지 않으면 화장이 좋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면 99% 화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노력할 만큼 결실을 얻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안 받게 되니까. 이것은 합리적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국민이 본래 또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려 문화가 화장 문화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길지라는 거, 묘지는 매장은 이 화장으로 되지만 또 길지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것인가? 양택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풍수는 음택과 양택. 음택은 조상의 묘지, 양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음택은 음기, 양택은 양기. 좋은 양택, 좋은 양기를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입니다. 일본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일본은 100%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 하나부터 해와 득이 없는데 왜 발전하는가? 남쪽으로 남양을 통해서 집을 잘 짓는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발전하는 거예요. 일본에 인물이 있습니까?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발전하는 건 뭐냐? 그 일본의 모든 국민이 화장을 통해서 이 집은 길지로 잘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발전하는 원동력이 바로
화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 정말 나무랄 거 없어요. 그런 쪽으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일본 국가로 볼 것 같으면 그 장면문화, 화장문화가 참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풍수를 가장 잘 활용한 나라예요. 왜 활용하는가? 일본이 세계 지금 몇입니까? 세계 2위, 3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만큼 발전하는 것은 장면문화,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했다는 거, 그리고 그 국민성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노력한다는 거, 여기에 일본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제 연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99% 다 화장을 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일본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풍수지리학을 비전된 것을 이제 이런 당위성 때문에 이제 공개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풍수지리학을 개발한다. 과학으로 증명이 됐지만 완전하게 더 과학으로 증명해서 우리 국민한테 알리면 우리나라 발전은 눈부시게 할 수 있다. 과거에 청계천을 복귀하고, 우리 청계천 복귀하기 전에 67달러의 국민소득에서 20, 3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듯이, 그거보다 지금 이 풍수지리학을 완전히 알면은요, 그 몇 배 이상 발전합니다. 그 몇 배 이상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청계천을 복귀해 그것만 했는데도 우리가 20년, 20, 30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됐는데, 자, 그거 한 것만 가지고도 했는데, 이 풍수지리학의 위력을 알면, 그 매력을 알면 청와대도 이전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명당에, 우리 개인들도 명당에 양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풍수지리학을 이제 알므로써 이제 미래에는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발전을 한다는 게 제 연구입니다. 제가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고 2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풍수지리학의 그 위력, 매력, 그 중요성을 우리 국민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이제 공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비전된, 이 1000년 전부터 비전된 것을 공개하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와 같이, 자, 김일성이가 정말 자기 그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만 우리 그 풍수지리 학자가 이렇게 한 번 잘못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인 김정일이도, 또 그 자손인 김정은이도 지금 그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세계가 정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UN 평화기구가 있어도 억제를 못하고, 가장 강력한 미국이 있어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이걸 다 본다면 풍수지리학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부자, 권력 3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제 3대까지 갔는데 이젠 끝났어요. 왜 끝났는가 하면은 조상의 묘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직계 위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이, 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 묘도 아니지만은 그
시신에다가 약품 처리해가지고 뭐 금수산인가 어디에다가 노출시켜 놨잖아요. 이것은 나쁜 영향입니다. 흉이에요, 흉. 풍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한 짓은 이것은 흉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 유해에서. 그래 흉기를 발산하게 되면 그 직계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이미 제가 말하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전 98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책을 제가 썼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책인데요. 이 속에 김일성이 사망한 것을 보고 유해 처리를 한 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자손한테 흉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결정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미 김정남이가 죽었는데 누구에 의해 죽었습니까? 동생이 죽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형제간에 그런 장손인 김정남이가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조상의 영향이 타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흉한 영향이 미쳤다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김정은이도 끝났어요. 운이 끝났습니다. 그 운이라는 것이 바로 그 조상의 기에 의해 결정되는 건데 흉기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한 수라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바 있죠. 음력 6월 달이면 김정은이가 90%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80%가 사주팔자는 80%까지 맞거든요. 그런데 왜 90%인가? 그 조상으로부터의 부모와 할아버지의 흉기가 가기 때문에 90% 이상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90%라면 거의 다 그 죽는 확률이 90%라면 그런 쪽으로 그냥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이라 그래 이제 불과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만일 김정은이가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됩니다. 죽을 만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운이 끝난 거죠. 김정은이는 이제 정말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빌면 용서가 되지만 그때 가서 정말 최악의 그 사태를 맞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그 조언했던 것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그 권력 부자 3대 못 간다라고 한 말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 영향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만 잘못 써줘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대로 벌써 수십 년간 100여 년간을 이렇게 우리 한민족에게 정말 한을 맺게 하고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피해를 줬다는 거. 지금도요 6.25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이 세계 전쟁 우리나라와 도와주러 와가지고 미국 국민만 해도 뭐 4만 몇 명이 사망했다는데요. 미국 세계적으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천만에 수백만 명이 죽고 이산 가족이 아직도 천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만큼 나쁜 일입니까? 또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은 여기에만 그냥 또 몰입하고 있으니까 아주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김일성 이제 자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김일성이가 그런 인물이 된 것은 바로 풍수지리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